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에듀피디에서 청원경찰 관련해서 꽉 잡고 있지만은 일단은 시험 관련해서 일단 서울시 청원경찰이 이제 드디어 공고가 나왔고 2021년 혹은 2022년 그 이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바뀐 게 2020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가는 OT 시간이에요. 원래 이 OT를 제가 2020년도에 한번 찍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 공고가 발표가 나면서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보충하는 그런 OT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서울시 청원경찰이 2020년까지 원래는 원서 접수, 체력 검정, 서류 심사, 인성 검사 면접으로 필기 시험이 없었죠. 그리고 체력 시험만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 평가표도 조금은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2020년도 하반기 때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을 도입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에듀피디가 제 기억으로는 시험 확정 공고 발표 나기 전에 한 6월 한 중순 정도의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예측 일정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측 일정이 딱 한 7일 간격 오차로 맞았죠. 그래서 6월 달에 시험이 확실히 있느냐, 6월 달에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지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저희 예측이 또 한 번 다시 적중을 해서 이번에 6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원서 접수 관련해서 뭐 별다르게 이제 안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 보고 원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필기 시험이 신설이 되지요. 그 필기 시험 중에서 한 과목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필기 시험은 민간경비론 총 20문항 중에 청원경찰법이 10문항이 들어갑니다. 원래 청원경찰법이라고 하는 게 경비업법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 경비지도사 같은 자격증에서, 근데 이 서울시에서는 민간경비론의 청원경찰법을 10문제씩, 민간경비론에서 10문제, 청원경찰법에서 10문제 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청원경찰법 꼭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식 부분에서도 총 20문항이 나와요. 사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한 5점 정도라고 배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사를 10문제 낸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한국사이기 때문에 어디 뭐 9급이나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국사가 1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신 커리큘럼 짜놨고요. 그리고 시정 및 주요 시책, 서울시겠죠? 시정 및 주요 시책 및 일반 상식에 대한 내용에서 10문항을 낸다. 그래서 요번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 기출문제라든지 요 문항 자체를 서울시 인사 담당자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외주업체에다 맡길 거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 담당자도 잘 몰라.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연간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지게 되고 출제 의도를 따져봤을 때는 10문항 중에 한 5문항 정도는 일반 상식에서 나올 것이고 5문항 정도는 서울시에 관련된 시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체력은 동일한데 채점 점수만 조금 변경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강의 커리큘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초에 이제 확정 공고가 나왔고 이제 시험이 조금 짧게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정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제가 강의를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일단은 우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간경비론에 해당하는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일반 상식을 먼저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두 과목을 어느 한 과목을 다 끝내놓고 나머지 과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또 이제 휘발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내내 민간경비론 준비했다가 그리고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는 뭐 일반 상식 공부를 하게 되면 민간경비론 공부한 게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독 방법으로 민간경비론과 일반 상식의 부분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서울 상식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의 수는 별로 많지는 않죠. 이 지금 찍고 있는 OT 포함해가지고 한 3-4강, 4-5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내용, 서울에서 변치하는 내용, 왜 서울인가, 서울의 지명, 역사부터 해가지고 서울에서 꼭 알아야 되는 시화, 시목, 시조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사 상식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사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사에 대한 단기 속성 특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패키지 수강하는 분들은 요 열려 있죠. 그래서 요걸로 통해서 보시면 거의 만점 가까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거는 서 박사님이 별도 강좌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보시면 되는데, 순서는 원래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서울 상식이 간단하지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서울 상식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이제는 이제 확정 공고가 나왔고 몇 달 이내에 좀 단기 속성으로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끝내는 게 좋거든. 자, 그래서 서울 상식 먼저 공부하시고 바로 이어서 서울 시정 상식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서울 시정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변하는 내용. 민선 6기, 5기, 뭐 7기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내용들이, 시장이죠.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서울시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고, 보통 이런 서울 시정 상식에 해당하는 시책은 엔간에서는 잘못했다는 거를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잘하고 있는 거, 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있는 거, 우리 서울시 잘하고 있죠? 이런 걸 홍보용어로 문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에 대한 시정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서울 상식 공부하시고, 두 번째 서울시 시정 상식 공부하시고, 세 번째 한국사 상식 공부하시고, 네 번째 일반 상식 공부하는 순으로 들어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 조금 봤는데 뭐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가산점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제 예전 공고 나왔을 때 가산점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만은 확정 공고 나오고 나면서 가산점 얘기 발표가 났죠. 근데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1강에선 짚어드릴게요. 자, 1번.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산 특정 대상 분야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몇 명을 뽑나요? 34명 정도 뽑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예측한 인원에서 딱 1명 차이 나는데, 원래 제가 예측한 거에서는 장애 쪽이 조금 더 채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장애를 2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물론 늘어날 수는 있어요. 좀 변경돼 가지고 원래 뽑는 인원에서 이거 추가로 뽑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1명 정도 적어. 하지만 이제 관련해서 일단은 나눠주자면, 장애든 장애가 아니든 무도단증이, 저는 선생님 태권도 2단이 있고요. 유도 2단이 있고요. 검도도 단이 있나? 아무튼 2단이 있고요. 합기도 2단이 있습니다. 합쳐서 제가 몇 단 있어요? 8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목별 2, 3단 혹은 4단 이상일 때는 5% 아닙니까? 라고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나오죠.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 비용에 하나만 적용.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여러 개 8단이 있습니다만은 가산점 몇 점입니까? 3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저는 자격증 쪽에 일반 경비지도사도 있습니다. 요거 몇 점이에요? 5점이나 되죠? 그럼 5점에 2점 더하니까 7점 되지 않습니까? 요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가산점에 대한 프로테이지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평균 80점을 맞았는데요. 5%니까 선생님 저 4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야. 만점에 3%잖아.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그냥 3점, 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이번 시험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냥 필기 공부하시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첫 시험은 좀 그러거든. 쉬우니까. 자, 그러면 내용으로 좀 보자면은 선생님 저는 태권도 2단이 있고요. 일반 경비지도 있어서 5%가 있어서 합쳐서 8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적용. 자격증 하나, 무도단증 하나가 아니라 합쳐서 그냥 하나, 높은 거 하나. 그래서 최대 몇 점? 5%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응급구조사도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그 청원경찰 뽑는 데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이제 이 일반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필수로 우대를 해주죠. 그리고 일반 경비지도사에다가 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게 이제 응급구조사죠. 응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청원경찰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거 있어도 둘 다 있어도 가산점은 그냥 5점 하나. 그래서 저희 쪽 패키지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시 청원경찰만 딱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그거에 맞춰진 패키지를 준비해 놨고, 반대로 좀 두루두루 난 서울도 보고 경기도 보고 인천도 보고 막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패스라고 하는 거를 준비해 놨죠. 그죠? 여기에는 뭐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아닙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 강의도 매칭이 되어 있죠. 자격증 같이 따시라고. 이해되시죠? 일반 경비지도사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열심히 하시면은, 또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충분히 조금 장기 준비한다면, 물론 이제 요번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일반 경비지도사를 부득불 따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보단 필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낫죠. 어차피 5%라는 소리는 뭐냐면 한 문제 더 맞추면 돼. 선생님, 제가 민간경비론에서 17개를 맞았어요. 17개를 맞았어요. 뭐 한 문제 더 맞추면 돼. 이 경비지도사 딸 그 시간에 공부 더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다시 넘어와서 시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국가 유공자 관련해서 한 거예요. 근데 유공자 관련해서는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유공자 지원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3, 4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하는 건 좀 오버긴 하는데, 자, 여기에 과목별 만점에 10% 또는 5%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공자에 따라서 좀 달라. 독립유공자냐? 근데 독립유공자시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건데, 어찌됐건 유공자 본인이면 10%, 유가족이면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공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 하지만 이제 요거는 유공자 본인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패스를 하고, 자, 내용을 보자면은, 자, 체력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거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필기 원서 접수를 했잖아.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 원서 접수할 때 접수된 자격증, 민간경비론, 이게 그 경비지도사 있어요. 저 태권도 2단 있어요. 이렇게 접수한 내용이 필기 시험에 가점이 돼서 한 과목에 20문항이라 그랬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 어디 갔어?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 40점이 안 돼. 35점부터 과락인 거고 40점 이상부터는 과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인원 중에 3배수 이내에 필기 합격을 시키겠대. 3배수 이내 필기 합격을 시키겠대. 그 말은 뭐예요? 30,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3을 곱하면은 96명 되나? 96등 하신 분까지 필기 합격을 시켜버리겠다. 근데 선생님, 원서 접수를 80명밖에 안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40만 넘으면 합격인 거야. 일단은 필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시험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서울은 미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저기 지방에 우리 요번에 이제 우리 진주인가 거기서도 이제 공고가 났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모르는, 진주 시민 아니고서는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은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죠. 하지만 첫 시험이라 좀 쉽다. 자, 그리고 체력 검정은 채용 인원의 1.5배수. 선생님, 아까 32명 일반인 장애 빼고 일반인 기준은 32명이었을 때 필기에서 96등 하신 분이 만약에 2명 더 나왔어. 합격선이 96등 하신 분의 점수가 78점인데 이 78점 맞은 사람이 2명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98명이 합격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인원 중에 체력을 통과시키는 인원은, 체력도 이제 점수화를 시키잖아. 1.5배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체력을 잘해. 알아. 어디 뭐 체대
뭐 혹은 우리 경찰 경호학과라든지 뭐 이런 경호학과 출신 분들이 많아. 또 이제 현직에서 지금 운동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 도전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필기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합니다만 에듀피트에서 체력 강의도 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2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야. 체력 부분은. 체력하고 면접에 대한 부분은 2강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잡으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배수기 때문에 96에서 98명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필기에서 그럼 한 1, 2주 뒤에 2, 3주 뒤에 이제 체력 시험을 보죠. 그때 32명에 해당하는 1.5배수니까 몇 명이야? 46명이니까 8명. 48등 하신 분까지 어떻게 체력이 통과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몇 명 시키겠다는 거야? 32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기도 잘 봐야 되고 체력도 잘 봐야 되고 체력도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T는 이렇게 끝나고 2강에서 잠깐 쉬었다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